71세의 나이에 한국 영화와 TV계에서 가장 베테랑 배우 중 한 명인 박영규는 마침내 현 부인 김수련이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2025년을 배경으로 한 가상 인터뷰에서 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나이 들어 흐릿한 눈망울을 빛내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여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을 형성했던 고통, 기쁨, 그리고 상실과의 마주침이기도 했습니다. 40년이 넘는 화려한 경력 뒤에는 깊은 상처와 숨겨진 슬픔, 그리고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박영규의 삶은 인내,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특히 가장 큰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를 소리 없이 울게 만든 순간들의 이야기입니다. 박영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의심할 여지 없이 2004년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고 기대했던 아들은 유학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던 날, 의료진의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그는 심장이 찢겨 나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주변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아들의 사진을 움켜쥐고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축구를 가르쳐 주던 아들이 이제 영원히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은 상실감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아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영화와 연극 작품으로 바빴던 세월은 아들의 18번째 생일이나 유학 장학금을 받은 날과 같은 중요한 순간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보상할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고는 그 기회를 영원히 날려버렸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아들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슬픔은 더욱 깊어집니다. 매년 아들이 세상을 떠난 기일이 되면 서울 외곽의 작은 사찰에 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리지만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언젠가 그는 아들이 햇살 아래 서서 미소를 지으며 아빠라고 부르는 꿈을 여러 번 꿨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꿈들은 그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현실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게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은 그를 영원히 바꿔놓았고 더욱 평온하게 만들었으며 삶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품에서 구원을 찾으려 했지만 아버지 역할을 할 때마다 아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장면들은 종종 그를 눈물을 감추기 위해 멈춰 서게 했습니다. 2025년 6월로 추정되는 박영규의 별세는 그의 삶에 비극적인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는 서울 자택에서 김수련과 그녀의 의붓딸 박달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싸이는 그가 수년간 조용히 싸워온 신부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빠르게 퍼져 한국 연예계 전체와 그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들은 그를 헌신과 재능의 상징으로 극찬하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박서준과 김고은 등 젊은 배우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를 멘토이자 영감의 원천이라고 부르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그를 본 어르신들부터 영화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을 통해 그를 알게 된 젊은 세대까지 그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으며 동료부터 팬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김수련은 일어서서 친딸처럼 키운 18, 새 소녀 박달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장례식에서는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주유소 주인부터 영화 브레이크 아웃의 부패한 정치인까지 그의 주요 배역들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많은 청중이 박달의 연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존엄과 연민을 가지고 사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박달과 함께 보낸 저녁 시간,
그녀의 초기 경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 그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가족과 친구들을 슬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청중들의 마음까지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작품이 상영된 극장에 꽃과 편지를 남겨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 중년 팬은 박영규 감독의 영화를 보며 자랐고 그의 부고 소식을 듣고 마치 가족을 잃은 듯한 슬픔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강성진, 윤기원 등 그와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도 박영규 감독 자신도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기에 그를 위로해 주었던 그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공유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박영규 감독은 큰 비극 속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영규 감독이 끊임없이 이루고자 노력해온 업적은 그의 재능과 한국 연예계에 대한 헌신을 증명합니다. 1953년 10월 28일 대전에서 태어난 그는 공무원 아버지와 문학을 사랑하는 주부 어머니 사이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극에 대한 열정을 보였던 그는 학교 연극에 꾸준히 참여하며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연기력을 갈고 닦으며 연극 무대에서 단역으로 데뷔했습니다. 1985년 그는 소규모 영화로 스크린에 데뷔했고 이 작품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큰 성공은 1999년 영화 주유소 습격에서 젊은 남성들에게 점령당한 주유소 사장을 연기하며 찾아왔습니다. 이 배역은 그에게 인지도를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친숙한 얼굴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더위 속에서 일해야 했던 촬영 시절을 떠올리며 배역에 몰입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여러 차례 TV에 방영되었으며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가 영화부터 TV까지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2002년 액션 코미디 영화 브레이크 아웃에서 부패한 정치인 역을 맡아 자신의 재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배역은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인물을 훌륭하게 연기해냈습니다. 당시로서는 놀라운 수치였던 이 영화는 5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백상 예술대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옛날 옛적 전쟁터, 시크릿 동물원 등 여러 영화에도 출연하며 다재다능함과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TV에서는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빌런즈 에브리웨어 등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아버지 같은 악역이나 복잡한 악역을 자주 연기했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 하나는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예술학교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후배들이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한 번은 한 어린 학생이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자신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감격에 벅차 눈물을 흘렸던 일화를 떠올립니다. 그에게 성공이란 단순히 수상이나 흥행 수입만이 아니라 관객과 동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는 김수련의 의붓딸 박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그는 박달을 학교에 데려가 요리와 이야기 나누는 법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영규의 삶에서 사랑과 결혼은 격동의 시기였으며 행복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1980년대에 익명의 여성과 첫 결혼을 했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로 몇 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그는 직장에만 너무 집중하고 집을 비운 탓에 관계가 틀어졌다고 회상합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좌절감이었고 그는 그 후회를 오랫동안 품고 살았습니다. 최경숙과의 두 번째 결혼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커리어의 성장과 가정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기에 힘든 시기였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였던 최경숙은 처음에는 지지해 주었지만 그의 명성과 바쁜 일정에 대한 압박감으로 두 사람은 멀어졌습니다. 이혼 후 그는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잃은 듯한 느낌에 몇 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옛 사진들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꾸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 다른 여성과 했던 세 번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지만 과거의 상처와 아들을 잃은 아픔 때문에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끝나자 그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세 번째 아내의 딸 박다를 키우며 삶의 의미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김수련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는 2004년 서로 아는 친구의 소개로 25살 연하의 사업가 김수련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겪은 남자를 그녀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수련의 온화함과 이해심은 그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들을 모두 안고 있는 그를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5년 단 30명의 하객만 초대한 간소한 결혼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는 수련 앞에 서서 서약을 나누고 오랜 방황 끝에 진정한 안식처를 찾은 듯한 순간을 떠올립니다. 수련과 함께 행복했지만 이전 결혼 생활의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처들에게 행복을 줄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련과의 나이 차이로 그녀가 비난받을까 봐 걱정했고 이 때문에 매일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